저번 시간에 배운 것부터 봅시다. 삼각함수 활용이었어요. 맨 처음에 삼각형의 6요소 배웠어요. 그죠?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그게 삼각형을 이루는 6가지 요소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면, 세 가지를 알면 6요소를 모두 할 수 있다가 뭐였어요? 중선정리의 증명이었어요. 그죠? 공통수학 2에 나오는 평면좌표에 나오는 중선정리의 증명에서 해석기하적으로 세 가지의 정보를 알면 삼각형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문자 3개만 남으니까.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케이스가 총 3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변 3개, 변 2개 각 하나, 변 하나 각 2개 이렇게 나뉘어요. 변 3개 나왔어요. 그럼 SSS 합동이죠. 이 친구 무슨 법칙 이용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야 합니다. 변 2개 각 하나, 그럼 변 2개 끼인 각이냐 끼인 각이 아니냐로 나눌 수 있었어요. 끼인 각이 나오면 뭐 해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요. 끼인 각이 아닌 각이면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지만 여긴 합동 이름이 없죠. 그 말은 삼각형이 최대 2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조금 더 원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 원리는 정확하게 배우진 않았다. 간단하게 이렇게 선 긋고 이 점 원의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점점 늘려가면서 삼각형이 어떻게 몇 개 등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그 다음 변 하나 각 2개 나오면 뭐 이용한다? 사인 법칙 이용해요. 그 다음 사인 법칙이란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변형하면 사인 A는 2R분의 A, A는 2R 사인 A 이런 이야기 했었고 언제 쓰냐? 앞에서 다 했어요. 다음 코사인 법칙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구했어요. 변형하면 코사인 C는 2AB분의 마이너스 아니구나 코사인 C였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 배우고 나서 삼각함수의 삼각형의 넓이 배웠죠.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도 했고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sin C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 뭐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4R분의 ABC가 있었고요. 2R제곱 sin A, sin B, sin C가 있었고요. 내접원, 스몰 r을 알면 2분의 1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네 번째 무슨 공식도 있다? 헤론의 공식도 있었죠. 언제 사용하는 거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거였어요. 다음 사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넓이부터 진행하죠. 두 변의 길이가 A, B고 예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러면 뭐가 돼? AB sin 세타가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2개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각선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여 이루는 각의 크기에 사인 값을 곱하고 2분의 1, 즉 2분의 1 AB 사인 세타처럼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막을 내렸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하나로 딱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 지수, 로그, 삼각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뭐해? 전초 작업을 진행하지. 딱 들으면 뭔 말인지 알겠니? 전초 작업을 진행해요. 그 다음 정의를 학습하고 그 다음은 성질을 학습하고요. 그 다음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은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보통 이름이 뭐야? 함수의 활용이죠. 이 친구가. 지수함수 전초 작업이 뭐였죠? 그치? 거듭제곱근. 이거 왜 하는 거지? 거듭제곱근 왜 배운 거야? 지수를 어디로 확장하기 위해서? 유리수로 확장하기 위해서. 분모를 정복하기 위해. 지수의 분모를 정복하기 위해 배운 게 거듭제곱근이었어.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수함수의 전초 작업이에요. 로그의 전초 작업은 로그의 정의를 학습하고요. 로그의 성질, 밑변환 공식, 여러 가지 성질. 사실상 성질 1, 성질 2, 성질 3죠.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상용 로그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삼각함수의 전초 작업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각을 전체로 넓혀. 일반각. 그 다음 각자리에 실수가 들어오고 싶어. 호도법. 이렇게 두 개가 있었죠. 그 다음 삼각함수는 특이하게 여러분 그래서 참고서에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 삼각함수의 활용이 두 개였어요. 예전에는 삼각함수의 활용 1, 삼각함수의 활용 2. 납득이 되지 않니? 지수함수의 활용, 로그함수의 활용하면 방부등식 했잖아. 그러니까 삼각 방부등식도 원래는 따로 빼였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상에 이 삼각 방부등식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에 들어가 있어요. 왜? 삼각함수의 활용이란 이름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가져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거죠. 근데 좀 예쁘게 따져보자면 활용 1, 활용 2가 더 이쁘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구조를 보면 삼각함수를 활용한 방부등식이 삼각함수의 활용 1, 그 다음 여기에 삼각형에 관련한 이야기가 삼각함수의 활용 2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좀 예쁘죠. 여기까지 학습했어요. 됐습니까? 네, 보통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면요. 삼각함수의 정의 내지는 그래프까지 들어가요. 그래프라는 건 방부등식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요 정도까지 들어간다. 우리 중간고사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어때? 많지 양이. 자, 그 다음 배울 것이 이제 수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딱 잘라서 이 앞엔 뭘 배운 거죠? 함수를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함수 중에서도 말 잘했어요. 초월함수를 배웠죠. 그럼 수열은 뭐예요? 라는 거야. 수열. 우리 이제 수열 학습할 건데 수열도 뭐에 대한 학습이냐? 함수에 대한 함수예요. 수열도 함수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첫 번째로. 수열도 함수입니다. 자, 공통수학 1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집합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집합의 종류하면 원소의 개수. 쉽게 말하면 원소의 개수에 따라 케이스가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집합이었죠. 두 번째, 유한집합. 세 번째, 무한집합이 있었어. 근데 무한집합엔 종류가 두 가지 있댔죠. 뭐랑 뭐?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이 있다고 배웠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함수에 가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역과 공역의 종류에 따라, 집합의 종류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졌던 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정의역이 유한집합입니다. 그럼 그래 문제 어떻게 풀었었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무한집합이었어. 어떻게 해결했었어? 아니지. 무한집합 중에서도 비가산집합은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정역이 가산집합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예를 들어 정역이 자연수 전체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야. 이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된 이 친구를 정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볼까? 안 돼요. 왜요? 벤 다이어그램은 유한집합만을 위한 표현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이용합니까? 그래프를 이용하자니 툭툭툭툭툭툭툭 끊겨져 있는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모양새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곡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모양새가 잘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발명한 게 수열이라는 시스템이야. 근데 별거 없고요.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수열은 말 그대로 그래프도 아니고 어떠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도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부법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학습법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수열도 기하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자, 잘 봐. y는 2x-1인데 정역이 이건 거야. 그럼 이 함수를 쌤이 fx라고 써볼 수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랬지. 얘들아 보통 우리 자연수를 대입하고 싶으면 미지수를 뭘 쓰니? x보단 n을 많이 쓰지. 그래서 쌤 이렇게 써볼게. fn은
2n-1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니? 근데 있잖아, 이 수열에서는 얘를 어떻게 쓰는 것 뿐이냐면 이 fn을 fn이라 쓰는 게 아니라 a하고 아래 첨자로 n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럼 a에는 2n-1 하면은 이 n 자리에 1을 대입해. 그럼 a1 뭐야? 1이지. a2 뭐야? 3이고 a3 몇이야? 5. a4는 7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수 있잖아, 그치? 얘들아 지금 쌤 지금 뭐 하는지 보여? 이거 사실상 벤 다이어그램인 거야. 이해되니? 1, 2, 3, 4 쭉쭉쭉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1, 3, 5, 7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이거 끝까지 표현이 가능하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자, 이제 잘 들어, 잘 들어요. 자, 요 친구 함수값만 쭉쭉쭉 써봐 이렇게. 1, 3, 5, 7, 9 땡땡땡땡땡 하면 뒤에 무슨 수가 나올 것 같아? 9 다음에 11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것 같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또는 어떻게 쓸 수도 있는 거야? a에는 2n-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니? 이러한 수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우린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수열의 정의가 뭐야? 수의 열이야. 수를 일렬로 나열했다. 일열로 나열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열이라고 부른다. 뭐가 수열인지 알겠어? 이런 아이들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1, 2, 3 수열이니 아니니? 수열인 거야. 그치? 수열인 거야. 근데 얘는 몇 개야? 요소가? 무수히 많지. 얘는 유한계지. 그래서 얘를 보고 유한수열, 얘를 보고 무한수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이야기 되죠? 자, 그럼 가장 예쁜 수열을 하나 가져와 보자. 요런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기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또 비틀려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1, 2, 3, 4 하고 점점점 써놨어. 이게 무슨 뜻이야? 무한수열이란 뜻이겠지? 쭉 이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다음엔 몇이 나올 것 같아? 5가 나올 것 같죠? 아니 나는 29가 할 건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얘들아 A에는 뭐가 나오는 거 같니? N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쌤은 이렇게 쓸 때 나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나 머릿속으로 이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씩 적은 건데 1 대입하면 몇 나와? 이거 사라지지. 1, 2, 3, 4, 5 대입하면 24 플러스 5에서 29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능한 거지. 그죠? 아직 우리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말 제너럴한 일반적인 수학에서 말하는 수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다룰 수열은 얘네들이야 라고 지금 축소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겠니? 이런 친구들 어때?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 사실 몇 가지 써줘도 확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딱 정해놨어. 어떻게 정했느냐? 자, 4개가 나왔지.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그 수열이 맞습니다 라고 정해놨어요. 그럼 몇 개까지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야. 무슨 수열 생각했어? 이거 생각했어? 아니 뭐 이거 생각하셨나? 뭐 이거 생각하셨나?
아니 뭐 대환장 파티 뭐 이런 거 생각하셨어요? 뭐냐 이거야. 뭐냐 이거야. 어때? 따라야겠지. 그냥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러한 규칙을 가지기로 했어요 라고 표현법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자 갑니다. 1, 2, 3, 4 다음에 땡땡땡땡 있으면 다음 몇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예요. 뭐상? 교육과정상. 그렇다는 거야. 교육과정상. 즉 우리는 보통 규칙을 갖는 예쁜 규칙을 갖는 수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어도 뭐야? 뒤에 뭐가 나와? 6이 나오지? 그지? 이건 이렇게 쓰면 어때? 어때? 뒤에 4가 나올까? 아니에요. 최소 몇 개? 4개를 쓰셔야 돼요. 최소 4개. 앞에서 최소 4개가 나와야 여기서 유추 가능한 그 규칙을 이용합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딴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서 누가 29인데? 그냥 빡큐 한번 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야 하면서 5야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까요? 자, 수열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의가 뭐다? 수의 열인 거야. 자 그러면 1, 2, 3, 4, 5 쭉쭉쭉쭉 가면 얘는 여러분 AN이 뭐가 나온다 했죠? N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1, 2, 3, 4 땡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1, 2, 3 땡땡땡땡땡 N 땡땡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보면 돼? n번째다. n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용어 갑니다. 용어. 자 이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국말로 2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첫째 항. 그럼 얘는 몇째 항? 둘째 항.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몇째 항? n째 항이라고는 잘 안 불러요. 근데 불러도 상관은 없어. n째 항. 뭔가 이상하잖아. n째 항? n째 항? 자,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자, 너네 만약에 내가 중학교를 그 중학교를 7번째로 졸업했어. 그럼 나보고 뭐라 그래? 제 7회 졸업생이라고 하지. 자, 지금부터 7번째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럴 땐 제 7회 막 이런 얘기를 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제 1항이라고도 불리는 거야. 제 2항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몇 항이야? 제 n항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독특하게도 맨 첫 번째 항이잖아. 첫째 항이지. 그래서 이 친구를 틀딱들은, 저 같은 틀딱 새끼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초항이라고도 불러요. 초항. 자, 여긴 이젠 틀딱이 아니라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 친구 제 n번째 항 있지. 얘는 n에다가 무언가 어떠한 자연수를 대입하면 제 n항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n에 3을 대입해. 그럼 제 3항의 값을 알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부르느냐?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가 생각나야 돼? 머릿속에 일반 각이 떠올라야 돼. 그리고 삼각 방정식에서 배웠던 일반 해가 떠오르시면 돼. 그 모든 해나 모든 각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n이라는 정수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지. 그래서 그 일반각과 일반해라는 것이 사실 수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n값의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고
일반각, 일반회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것뿐이야. 이 되지. 어차피 둘 다 가산집합 아니냐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것의 기초가 되는 자연수를 대입하는 형태의 수열만 학습하겠다는 거야. 뭔 말이야? 이를 보고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어려운 거 있니? 없지? 들을만하죠 여기까지. 수열은 수의 열이고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항이라고 하고 첫 번째부터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이런 식으로 부르고 첫째 항은 초항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하고 제-n항은 일반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수열의 규칙을 전부 파악하고 싶으면 뭘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면 두 개의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마치 그게 이러한 가산집합을 정역으로 하는 함수에서는 일반항을 구하라. 그게 함수식을 구하라.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렇지? 그 함수가 지나는 모든 순서쌍이 궁금해? 그럼 식을 알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이 수열의 모든 항의 값이 궁금해? 일반항을 구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니? 됐니?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거죠. 생각해봐. 내가 지금 어떤 함수를 정복하고 싶을까? 너네 교육과정을 떠올려봐. 공통수학 1에서 뭐 정복했었지? 다항식 이야기하고 그것을 방정식으로 배우고 x축과의 위치 관계하면서 함수 얘기를 시작해요. 그쵸? 근데 3, 4차 함수는 배우지 않지. 그 이유가 뭐였다?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미적분 관련 내용이 필요하니까 못 배운 거야 그냥. 아직 미적을 배우긴 어리잖아. 그치? 내년도에 배워야 되잖아. 맞죠? 결국에 공통수학 1은 뭐에 대한 학습이었어? 다항함수에 대한 학습이었던 거야. 다항함수.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순열과조합과 행렬이 있긴 하지만 공통수학 2에 들어오면 뭘 배워?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지. 결국 도형의 방정식도 뭐야? 문자 두 개가 존재하는 방정식에 대한 해석인 거지. 기하적 해석인 거잖아. 그걸 배우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나면 뭐 배워? 집합명제 배워. 누구 때문에 배우는 거지? 함수 배우려고 배운 거야. 함수 배우고 나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함수가 뭐야?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게 돼. 그리고 나면 다항함수를 넘어 이제 무슨 함수까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까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지. 정혜야. 그리고 나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배웠어. 이제 수열을 배워. 얘들아, 수열은 시스템을 배우는 거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는 거라고. 벤 다이어그램도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정의역이 무슨 집합인? 가산집합인 함수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N이라는 식이 뭐가 나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다항함수가 나올 순간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은 뭔 얘기하고 싶을까? 유리함수 나올 때 얘기하고 싶을 거야. 예를 들면 3n-1 이런 1차 함수부터 시작하겠지. 기초적으로 상수함수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 1차 함수, 그 다음 뭐 나올까?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 3차 함수 얘기하고 4차 함수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의 한계를 만나서 끊겠죠. 여기서 안 끊을 수도 있고 한계가 안 나오면. 납득 되겠니? 이런 플로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유리함수 정복하겠죠. 무리함수 정복할 거예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아직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얘들아 봐봐. n분의 1 해봐. 그럼 뭐 나와? 1,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나온지는 알겠어. 근데 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너네 뭐 얘네들끼리 더 할래? 곱할래? 규칙이 별로 없다는 거지 이 친구는. 이해되니? 이해돼? 잘 안다로. 다음 무리함수는 어때?
별로 다룰 게 없다는 거야 아직까지. 뒤에서 나와요 나오기는. 오늘 배울 거에는 없다는 거지. 그럼 다음은 뭐야?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무슨 뜻이지? 2의 n제곱 어때? 좀 예쁘지 않아? n이 1씩 증가할 때마다 요 밑을 한 번씩 계속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다룰 만하다 이거야. 로그 함수 어때? 얘들아 쌤이 로그에서 너네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얘가 자연수인 형태로 바라보면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 y는 로그 2의 x는 어떻게 바라봐라? 이 y가 정수인 상황을 기준으로 순서상을 짜면 예쁘다고 이야기했었어. 그렇지? 얘 0일 땐 몇이야? 1, 1,0, 2,1 해서 3, 뭔데? 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 정수 범위로 두지 말고 얘를 정수 범위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로그 2의 n은 어떻다는 거야? 별로 따질 게 없다는 거야. 또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이야기할 게 뭐 있어? 별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정확히 모르지. 그냥 제 말을 따라오시면 돼.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다음 나오는 게 뭐야? 삼각함수지? 그럼 삼각함수 뭔 얘기할 건데?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우리 할 얘기 뭐 있었어? 해봐요. 다항함수와 지수함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네임드 유명한 두 개의 수열이 등장하게 돼요. 그 이름하여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이에요. 등 뭐야? 같다는 거지. 뭐가 같다? 차가 같다. 뭐가 같다? 비가 같다 이거야. 등차 수열 하면 이런 아이야. 어때? 5에서 3을 빼면 몇입니까? 7에서 5를 빼면 몇입니까? 9에서 7을 빼도 2.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다음. 얘는 어때요? 11을 6으로 나누면 몇이죠? 24를 12로 나누면 48을 24로 나눠도 2. 뭐가 일정하다? B가 일정하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이제 등비수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친구가 수열에서 일단 첫 번째로 메인이 될 수열들이에요. 납득 되겠어요? 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시작할 텐데 자 제가 그 수열이 여러분 2회밖에 안 되잖아. 제가 어려운 얘기를 못 해드려요. 시간이 안 돼서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삼각함수에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수열보다는. 왜냐 거기가 보통 어렵거든.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 처음에 다가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삼각함수야. 자, 그래서 심화를 하진 않을 거지만 이런 식의 사고 회로를 돌려야 시험에서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는 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하나의 개념마다 넌지시 알려주진 못한다는 거야. 그치? 자, 결국 수열도 뭐라는 거? 함수다, 함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은 못할지언정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있는 거 아니니? 이해되니?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진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AN이 만약 2n-1이라는 1차 함수야. 지금은 1차 함수라고 부를게요. 아니면 2n-51이야 이렇게. 자, 그럼 요 친구를 생각해 봤을 때 항의 값이 가장 작은 양수가 나올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차이를 느꼈으면 좋겠어. y는 2x-51이라는 직선을 떠올려봐.
그럼 대충 요렇게 생겼겠지. 맞니? 그럼 가장 작은 양수의 값이 몇이야? 하면 요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x가 뭐보다 큰 거야? 2분의 51보다 큰 거지. 이해되겠니? 이거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번엔 an이 0이 되도록 하래. 그럼 n의 값이 몇 나와? 뭘 2분의 51이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돼?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n은 자연수야 얘들아. 근데 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와 갑자기.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라는 거야. 괜찮다라고. 좀 숫자를 줄여볼까? 이렇게. n이 2분의 11이야. 얘들 봐봐. 이 수열이라는 건 뭐야? n 값이 자연수일 때 이때만 쓱쓱쓱쓱 하고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수열은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탁, 탁,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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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 노란색의 그래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야. 맞니? 근데 굳이 이 점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야. 굳이. 자, 얘를 보고 이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쓰고 얘는 뭐라 쓸까? A? N이라고 많이 쓰겠죠? 맞아? 자, 그러면 AN이 잘 들어. AN이 3n-1에. 그럼 이때 A4와 A8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쌤 지금 뭐 하는지 보여? 4에서의 함수값과 8에서의 함수값을 더하래. 그럼 뭐가 떠올라? 평균이 떠올라야 돼. 그렇지. 굳이 4랑 8을 대입할 필요 없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풀어도 돼? A 6에서의 함수값을 곱하기 2를 해서 구해도 되지 않냐는 거야. 이해되겠니? 되겠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이해됐으면 이것도 이해를 해야지. 그럼 A4 더하기 A7은 뭔데? (6이) 어떻게 나온 거야? 4와 8을 더해서 1은 나눈 거 아니야? 4와 7을 더하면 몇이야? 11이잖아. 그치? 그럼 A 2분의 11 곱하기 2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서술형이면 얘를 서술형에 작성하지는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계산할 땐 그냥 써도 되지 않냐 이거지. 어차피 맞는 말 아니냐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되겠니? 그렇게 해서 이 n값을 실수까진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리수까지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이 발상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2차식이면 어때? 2차식.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포물선 모양 아니니? 포물선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자연수로 툭툭 끊어가지고. 그럼 쌤이 이렇게 물어봤어. 어떠한 수열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너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걸 다 해봐야 되냐고. 그냥 누굴 찾아버려? 축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응? 근데 보통 문제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별로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사실 높아지면 이 축이 뭐가 나올까?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오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얘가 2분의 11이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얘를 2차 함수로 인식하고
축을 구해봤더니 2분의 11이야. 아, 그럼 넌 어디서 최소다? 5와 6에서 같은 값으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5분의 7이 나왔어. 5분의 37이 나왔어. 그럼 7과 8 중에 누가 더 가까워? 7에 더 가깝지. 그럼 얘는 7에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심화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해드리는 부분이 이 수열의 기하적 해석인 거야. 수열의 기하적 해석.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 이 등차 수열 뭐 나올 거냐면 1차 함수가 나올 거야.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항을 더해 나갈 거거든. 더해 나가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그 친구가 바로 2차식이야. 그리고 그 2차식을 또 더해 나가잖아 만약에. 그럼 몇 차? 3차가 나와. 3차를 더해 나가면 4차가 나와. 근데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지. 그러니까 3차부터는 대수적인 풀이가 필수가 되는 거야. 단 1차, 2차까지는 그래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적인 해석이 들어가면 문제 풀이가 개빨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1차 함수 하면 그래프가 뭐가 나와? 직선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쓰면서 배우고 있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은유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문제. 뭐가 있어?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 이해돼? 중점도 내분이잖아. 외분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단축시킬 수 있어. 다음 삼각형은 어때? 나오지 못하죠. 삼각형 못 나와요. 왜? 애초에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데 갑자기 이 수열의 그래프는 뭐시기 해놓고 점을 탁탁탁 찍어놓고 그거 가지고 뭐 삼각형 만든다? 걔 쌉소리예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원? 못 나오죠. 왜? 함수가 아니에요. 맞죠? 다음 도형의 이동? 나올 만해요. 근데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함수 배웠죠? 함수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 합성함수 기억나요? 얘가 fn과 비슷한 형태잖아. 지금 제대로 안 듣고 그러고 있어라잉. 얘가 fn과 비슷한 형태잖아. 합성함수 하면 요런 합성함수가 있지. 이렇게 이런 애도 있지 않니? 그럼 en-1을 뭐라 보는 거야? 예를 들면 gn 이렇게 보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럼 요 친구도 a en-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야. 그럼 이런 친구들을 보고 무슨 함수? 아, 합성함수다 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역함수 못 나와요. 왜? 역수열은 없어요. 그런 거 안 배우니까. 그치?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한마디 하고 등차 수열 공부하러 갈게요. 자,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정의역이 간단하게 나타내봐.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의 해결법으로서 학습한다는 거야. 다시 수열을 왜 배운다고요?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의 해결법으로서 등장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목요일에 수열에 대한 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열을 배우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함수에 대한 해결법으로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가 적분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가 적분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원래 쌤이 정규 수업이잖아.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뭔 점? 이게 적분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수업
수열 수업 끝나고 마지막에 얘기하면 이제 스바 알겠다. 그 얘기구나. 적분이 저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시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그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나중에 그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수열을 배우는 이유 두 번째가 나온다. 자, 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수, 로그, 삼각함수 배울 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어느 정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도 배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 배우실 때 나 이 순서로 등비 수열도 똑같이 배우겠구나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 정의가 뭘까요? 이웃하는 항 사이에 뭐가 같은? 차가 같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자, 첫 번째로 뭘 배우냐? 관계식을 배워요, 여러분. 관계식. 근데 이 관계식 원래 어디서 배우냐면 목요일날 배우는 마지막 단원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게 관계식이에요. 근데 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를 빼놓으면 너무 섭해요. 저는 너무 섭해. 지금 그냥 이야기를 할 거야. A1, A2, A3, A4 이렇게 있어. 관계식이 뭐냐면 얘들아, A, B의 관계식 하면 A 플러스 B는 4 이런 게 관계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바로 옆에 나랑 이웃하는 친구랑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N과 AM 플러스 1을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지. 정의 자체가 여기에 녹아들어요. AM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어떻다? N을 1 넣어봐. 뭐가 돼? A 2 마이너스 A 1이지. 2 넣으면 A 3 마이너스 A 2. 3 넣으면 A 4 마이너스 A 3. 이 값이 전부 다 어떻다고?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 는 K 이렇게 쓰겠지. 맞아? 근데 차가 일정하지. 그래서 그 일정한 그 차에 이름을 붙여놨어. common difference야. 공통의 차다 이거지. common difference. 영어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렇지? 괜찮지? common difference. 이따가 그러면 등비수열에서 뭐가 나올까? 공비가 나올 거야. common ration이겠죠. 그렇죠? 이 수열 공차가 몇이야? 2. 얘는 공비가 몇이야? 2다.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common difference니까 이 친구는 K를 안 쓰고 무슨 문자를 쓰게 되냐? 이제부터 D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될 거야. 공비는 뭐 쓸까? R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왜 가르치려는지 알겠지? 그냥 이 줄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M 플러스 1은 뭐다? AM 플러스 D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열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항을 알아야 되죠? 무슨 항을 알면 수열을 정복했다고 할 수 있어? 일반 항을 알면 수열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배울 내용은 일반 항인 거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 항. 자, 같이 가보자. 일반 항, 즉 나는 제 몇 항이 궁금하다?
제 n항이 궁금한 거야. 맞지? 잘 봐. 자, A2라는 친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A2가 뭐야? A1 플러스 D 아니야. A3이 뭐야? A2 플러스 D잖아. 근데 A2가 A1 플러스 D잖아. 그럼 너는 A1 플러스 D, 너를 뭐라고 쓸 수 있어? A1 플러스 2D라고 써볼 수 있는 거지. 뭐라고 쓸 수 있어? A1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겠지, 딱 봐도. 그렇지?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이용해버려요. 저기다 1부터 넣는 거야. 1 대입하면 A는 A1 플러스 D, 2 대입하면 A, 3은 A2 플러스 D, 3 대입하면 A4는 A3 플러스 D. 그럼 몇 대입해버리는 거야? n-1을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N은 뭐가 돼? A n-1 플러스 D가 돼버린다 이거지. 그 양변 뭐 해버려? 양변을 더해버리는 거야. 얘네끼리 더하고 얘네끼리 더하는 거야. 그걸 보고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변변 더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한다. 또는 곱하면 변변 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변변. 변변합을 해보면 이게 사라지는 게 보이니 이렇게? 상쇄되지. 양변에 전부 다 들어있잖아. 이렇게 지워져. 그럼 이렇게 다 지워지겠지. 그럼 좌변엔 뭐만 남아? 뭐만 남아? AN만 남아. 그럼 넌 뭐가 돼? A1 플러스 D가 몇 개 더해져? 2부터 N까지 몇 개야? N-1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얘가 더 쉬워요. 이해하기가.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저런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목요일날 배우는 단원을 학습할 때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피지컬로 누르는 거예요. 그렇지, 뭐 D 뭐 더하고 A N이면 뭐 D를 뭐 N-1개 더한 거겠네 라고 가면 여러분들은 다음 단원에 대한 학습이 어려우실 거예요. 즉 일반항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죠? 초항과 공차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항을 A라 하고 공차를 D라 하면 일반항 A에는 뭐라고 작성할 수 있죠? A 플러스 N-1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심화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원래 심하면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느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느냐? 결국 이 새끼가 n에 대한 몇 차식이냐 하면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되죠. 결국 몇 차식이야? 1차식이네? 이 새끼 직선이네? 그러면 이 형태가 좀 달리 보이는 거야. 이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뭔 말이야? 기울기가 몇이고? 공차 D고 1,A를 지난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래서 이 일반항은 원래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D 곱하기 N-K 플러스 AK. 꼭 첫째 항을 알 필요는 없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냥 지나는 하나의 점만 알면 사실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형태로 나중에 변형이 되는 거예요. 몰라도 돼.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느낌이 오니? 뭔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A3이 만약에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A3이 7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 A1이 몇인지 알아야 되잖아. 몇이야? 딱 보면 11인가?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A에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미안해. 첫째 항 11이죠. 11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뭔 말할? 그래서 전개해 보니까 11 마이너스 2n 플러스 13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떻게 구하면 돼 사실? an이 뭐다? 공차 몇이라고? 마이너스 2. a3이 몇이야? 7. n-3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지 사실. 3,7을 지나니까요. 그죠? 이런 그래프적 이해가 들어가면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를 심화해서 할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반항 배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학습할 거니까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해볼게. 그럼 등비수열은 관계식이 뭐가 나올 것 같니? 정의가 뭐예요? 등비수열의 정의가 뭘까? 이웃하는 항 사이에 b가 일정한 수열이겠지.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나오겠어? an 분의 an 플러스 1이 k다 이렇게 나오겠죠. b가 일정하다며. 근데 저 k가 뭐야? common ration 공 b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k 대신 뭐 쓴다? r을 이렇게 쓰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친구는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 ran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다 이제 1부터 n-1까지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는 변변 뭐 해버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촥촥촥 또 없어지겠지. 그러면 an은 a 곱하기 r에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이따가 할 거예요. 알겠죠? 좀 쉴게요. 20분까지 쉬겠습니다. 다음 등차 중항입니다. 중 가운데 중자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를 뭐라 쓸 수 있어? A는 B의 입장에서는 B 마이너스 뭐야? D 맞아? C는 B 플러스 D야? 더하면 뭐가 돼? 그렇지. 이 B는 A 플러스 C다. 다시 쓰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이거지. 결국 근데 뭐야? 중점이죠, 중점. 그럼 중점하면 뭐도 떠올릴 수 있다? 내분, 외분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성립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등차 중앙엔 관계식도 있어요. 이 an 플러스 1은 뭐와 같죠?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값과 같다. 다시 an 플러스 1은 뭐도 같다? 2분의 an 플러스 2와 같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산술평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산술평균. 졸라 쉽다.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이제 항들을 더해 나가보자 라는 거야. 자, A에 1부터 A2, A3 쭉쭉 더해 나가. 어디까지 더할 거냐? AN까지 더할 거야. 자, 이 친구를 이제 흔히 뭐라고 작성하냐면 SN 이렇게 이야기해요. S 뭘까? 서메이션이야. 서메이션. 서메이션에 S를 쓰는 거야. 합이죠. 합.
자, 이 친구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부분합이라는 거야. 몰라도 되는 단어예요. 부분합이라고 미적분 2에서 이야기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안 드나? 넘어갈까? 넘어가? 아니 제 n항까지 합인데 왜 얘를 부분합이냐고 부르냐는 거야. 안 들어? 넘어가도 돼? 넘어가 말어. 얘기를 해 말어. 얘기해줘. 부분합이라는 것은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거잖아. 뭔 소리야 이게. 자, 여러분 나중에 미적분 2에 가면 무슨 행위를 하게 되느냐? A1부터 A2 쭉 가서 AN까지 더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세상 끝까지 다 더하겠다는 거야. 그 무한계를 다 더해보겠다 이거지. 그럼 이제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느냐? 극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무한대까지 다 더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지. 그죠? 그걸 해석하기 위해 n까지 더하면 몇인지를 일단 조사하는 거야. 그럼 이 무수히 많은 항들의 합에 비해 이 친구는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부분합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굳이 부분합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지. 근데 이 SN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거라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SN이라는 걸 왜 쓰냐면 미적분2에서 이런 행위를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합이라는 이런 SN이란 기호를 계속 사용하게 될 거다. 근데 꼭 SN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열도 AN을 썼으면 BN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수열을 정의하려고. 그럼 너의 수열의 합을 SN을 쓰면 이 친구는 TN이라고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갑자기 수열 BN 이런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AN이라는 수열이 있었겠구나. 그럼 그 AN, 근본이라는 수열이 뭐였을까? 라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에서 TN을 사용했다면 TN을 보통 뭘로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 SN에 관련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SN의 절대값을 TN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도 공식이 있을 것 같죠. 그 공식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야. 얘들아, 정신을 차리렴. 뭐 살짝 지금 반쯤 나가 있다 뭔가. 자, 갑니다. SN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항 A라고 써도 괜찮죠. 그렇지? 그럼 그 다음은 A 플러스 D겠죠. 이게 몇째 항이야? 둘째 항이야.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2D 이렇게 가요. 그리고 마지막 항이 AN이지? 근데 마지막 항이라는 용어를 살리기 위해 L이라고 써볼게요. 라스트예요. 이게 제 N항이죠? 그럼 제 N-1항은 뭐가 될까? L-D라고 쓸 수 있지. 제 N-2항은 L-2D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이걸 정반대로 한번 더 써보는 거야. 뭐부터? 얘부터 쓰는 거야. L. 다음 L-D. 느껴져? 뭐 할지? 혹시? 그렇지. 플러스 L-ED. 플러스 짜자자자. 여기 뭐가 나올까? A-ED.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이렇게 써볼 수 있잖아. 그럼 위아래 변변 뭐 한다?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뭐가 나와? ESN이 나와요. 이렇게. 너가 뭐가 돼?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전부 다 A 플러스 L이 되지. 즉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지금? N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SN은 뭐가 된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지.
야 가우스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초등학교 때 실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죠. 가우스가 뒤에서 다른 친구랑 졸라 떠드는 거야. 수업하는데 계열받잖아. 열리잖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개새끼야, 너 이럴 거면 그냥 1부터 100까지 더하고 있어 한 거야. 그래서 들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새끼가 안 더하고 또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갔어. 또 물어봤어. 야 더했어? 그러니까 가우스가 뭐 하라고요? 이러는 거야.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이 새끼야. 이랬더니 가우스가 5050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선생님이 어케했누? 이런 거야. 어케했누? 그래서 가우스의 머릿속에서 이런 게 떠오른 거지. 아 여기서 100 플러스 99 플러스 쭉쭉쭉쭉 2 플러스 1 해서 얘를 더해보니까 뭐가 되더라? 101 곱하기 100이 되더라. 근데 얘가 얘 곱하기 2잖아. 얘를 2로 나누니까 5050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실제 가우스가 이런 연산으로 밝혀낸 사실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된다. 근데 L이 지금 여러분 AN이잖아요. 그러니까 AN을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 있겠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N 곱하기 L이 뭐야? L A 플러스 N-1T잖아. 그러니까 이 N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M-1T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되니? 어렵지 않지? 그럼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어? 사실 심화로 가자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얘들아 봤을 때 2차식이지? 2차식이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2분의 d죠. 그러니까 d에 따라서 볼록성이 결정되는 어떠한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지. 한번 써볼게. 2분의 d n제곱. 다음 이 친구는 나누면 an이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dn인 거 보여? 그러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dn이 나와요. 이렇게.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뭐냐? 상수항이 몇인? 0인 2차 함수 형태가 나오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상수항이 0인 2차 식의 형태가 나오면 아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1차 식은 뭐야? 등차 수열이야. 2차 식은 상수항이 0이라면 등차 수열의 합이야. 그럼 뒤에서 뭐 배울까? 상수항이 등장하면 무슨 얘기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바로 할 거야 지금.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이 등차 수열의 합은요,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SN을 구하는 느낌인 거지. 이해돼? 등차 수열이 나오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는 얘기야. 정희야, 그럼 이번에 배워볼 것은 수열의 합이 등장했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등차 수열 마지막 개념이에요. 자, 수열의 합, 수열, 등차 수열. AN 하면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중괄호 치고 AN 이렇게 씁니다. 왜 중괄호 칠까 얘들아? 지금 뭘 빌리겠다? 집합의 표현법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N이 1, 2, 3, 4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그지? 문제 보면서 이 표현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씁니다.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SN이다 라고 하면 이 SN을 구하는 게 얘라는 거지, 그치?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어떠한 수열 AN에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AN을 구할 방법이 뭐냐 이거지. 이해돼? 수열 AN이 뭔지 안 나온 거야. 근데 SN만 나온 거야 지금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SN이 2n 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5다 이거야.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구할래? SN이 뭐야? A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라고? 얘들아, 대답을 하면 안 졸려. AN까지 더한 거지? 애가 아니라 이 새끼야. 대답을 해봐. 그냥 안 졸려. 그럼 난 원하는 게 얘 아니야. 맞아? 아유씨. 그래, 니나 맘대로 해라. 그럼 이 친구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않아? 어떻게 없앨래? 얘네를 뭐라고 부를래? S? n-1이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서 AN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 거야? SN? 마이너스 SN-1이라는 연산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 뭐야? SN-1이 나왔잖아. 그럼 n에다 몇을 못 넣어 이제? 1을 못 넣게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n이 몇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야. 그럼 1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1일 때 어떻게 하면 돼? 1일 때는 S 1을 하면 되겠지. SN에 1을 대입하면 그게 A 원안이야. 이해됐니? 한번 구해볼게. 이라고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야. SM-SN-를 해. SM 뭐야? 2n제곱 플러스 4n-5. SM-1은 2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1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빼봐 얘들아. 뺄 때 지금 이걸 나열하는 게 좋아? 아니지. 같은 차수끼리 빼는 게 예뻐 보이죠 딱 봐도. 그치? 그럼 이거 공식화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2 곱하기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뺐어. 뭐가 나올까? 2n-1이 나와요. 이렇게 n제곱 사라지고. 다음 4n에서 4n-1을 뺐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플러스 4가 나오죠. 상수항은 무조건 사라져요. 보이지? 오케이? 등차 수열에 관련해서는 SN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야. 그러면 AN은 뭐가 나와? 일반적으로 A 곱하기 2n-1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거야. 언제? n이 몇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는. n이 1일 땐 뭐가 나와? C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뭐야? 4n 플러스 2야? 언제? n이 2 이상일 때야. n이 1일 때는 1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몇이에요? 1이죠. 맞아? 좀 봐봐. 여러분 여기다가 1 맞아? 1 맞지? 여기다 1 넣어봐 얘들아. 몇 나오니? 6이지. 봐봐. 얘가 없었어 만약에 상수항이. 그럼 이 새끼 AN 무슨 수열 나와야 돼? 등차 수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등차 수열이 나와야겠지.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면.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5가 됐지. 그럼 이게 뭘 의미한다는 거야? 첫째 항이 요만큼 규칙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얘들 봐봐. AN이 4n 플러스 2라는 등차 수열이야 만약에.
그럼 SN이 뭐가 나오냐고. 계산해볼까?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뭐야? 첫째 항 뭐야? 너 어려운 거 묻니 얘들아? 첫째 항이 뭐냐고? 6이잖아. 그럼 6이랑 얘를 더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뭐 한 거야 지금 쌤? a 플러스 l 한 거지. a 플러스 l. 이거 쓴 거야. 그럼 뭐가 돼? 2n 제곱 플러스 4n이 되지 않냐고 얘들아. 맞니? 그럼 이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5는 뭘 의미한다고? 그만큼 뭐가 달라졌다? 첫째 항이 달라졌다라고 인지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1 넣으니까 몇 나와? 6 나오지. 근데 얘가 첫째 항이 6이었다면 이거였잖아. 근데 수열의 합이 마이너스 5네? 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5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이해했니? 자, 그러면 난 다 가르쳤어. 가져가는 건 너네 마음이야. 첫째 항이 얼만큼 규칙을 달리 하던지 아니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던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야. 잘 들어. 여러분 여기다 1 넣어봐요. 쌤 넣지 못한다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 넣어도 괜찮지 않냐는 거야. 물론 우리 교육과정상의 수열에서는 여기다 얘가 0이 나오면 안 되지. 하지만 어차피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 위에서의 함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그렇다고 거기 안에 자연수가 아닌 수를 넣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냐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냐는 거지. 대입해 볼 수는 있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뭐가 나오지? S1 마이너스 S0가 나오니? 얘들아,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할 거라고. 근데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S1이 여기에 1 대입한 거랑 똑같다 이거 아니니? 그럼 얘가 뭐랑 같아? S1이랑 같으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다 이 얘기 아니니? 사라지는 거 보여?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 조건이 뭐야? 아까 봤잖아. S0가 0이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다항함수지. 그러니까 누가 없는 거야? 상수항이 없는 거지. 근데 뒤에 가면 이제 등비수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 등장할 거야. 그럼 거기서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갖느냐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n에 몇부터 대입해? 0을 대입해서 0이 나오는지만 살피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 많다. 이 수열을 함수로 바라보고 이것저것 대입해보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 이렇게 풀어도 되지. 그냥 얘를 구해. 맞지? 그 다음 1을 대입해봐. 몇이야? 6이지? 마이너스 5 해. 1.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야. 되니? 선생님 그냥 1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 쌤이 얘기하는 것은 실수를 절대 안 하는 방법이 이거야. 봐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지. 다음 이 일반항 구했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6이죠? 그거에다 마이너스 5를 하면 1이죠? 이 검산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으면 난 계산을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숨 쉬듯이 되면 너무 좋아. 숨 쉬듯이 되면 실수할 일이 없어. 기억해요. 문제 풀자. 개념 체크입니다. 개념 체크.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1번. 저 봐. 등차 수열이라며.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뭐야? 졸라 많죠?
그럼 그냥 나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들아 이 하나의 항해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몇 나와? 3 나오지. 그걸 여기다 더해주면 1이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양쪽에 상황이 나왔잖아. 그러면 절반에서 중점에서 1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음 2번. 자, 등차 수열이라며. 쫄지 마, 쫄지 마. 이거 뭐야? 삼각함수 공부를 잘했다면 익숙해야 돼. 뭔 말이야? 90도, 60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30도 이거 6분의 1이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 6분의 0 이렇게 가는 거야. 너무 쉬워. 2번 일반항 구해볼까요? 1번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에요. 구해봅시다. 7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바로 쓸게.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9가 되지. 자, 이야기는 다 해야겠다. 얻어갈 사람들은 얻어가세요. 우리 이렇게 쓰잖아 일반항. 근데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라고 써도 상관없지. 자, 그래서 일반항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잘 봐. 공차가 마이너스 2지? 그럼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 첫째 항이 7이죠. 첫째 항이라는 건 n에 몇 대입한 거예요?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뭘 더해야 7이 되죠? 9를 더해야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쁘죠? 이 친구 봐봐. 공차가 5래. 그럼 5n이죠? 뭐를 더해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빠릅니다. 다음 3번이에요. 첫째 항 나왔네. 공차 뭐예요? 4인가요? 4n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 다음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억울하지도 않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와가지고 오후 5시에 집에 갈 때까지 갇혀갖고 공부하는데 얻어가는 것도 없으면은 시간을 베리는 건데. 다음 다시요. 괄호 형태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불편하죠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 체크잖아. 이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1차식의 형태로 나타내야 내가 다음 문제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라고 할게요. 안 돼요. 물론 답으로 썼을 때 감점당하진 않는다.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는 x, y의 값을 구하시오. 뭐 하래? 중앙수라고 하는 거지. 더하면 몇? 2. 2로 나누면 1. 얘는 더하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그냥 빼도 되니? 4에서 1 빼면 몇이야? 3분의 10이야? 2로 나누면 몇이야? 그냥 3분의 5를 4에서 이렇게 빼기 플러스 하면 안 돼? 그래도 되지. 그렇지? 상관없잖아. 그럼 빼면 3분의 7 더하면 3분의 17이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x 플러스 y를 물었어. 그럼 이거 구할 게 아니지. 답이 몇이야? 8이 되겠죠. 8. 중앙에 곱하기 2 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풀러 갑시다. 제5항이 16, 제8항이 25야. 자,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하네요. 갑니다. 자, 공차가 몇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이셔야 돼. 이렇게. 뭐 구하래? fx가 뭐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y는 a에는 기울기 뭐야? 3분의 9 지나는 한 점 n-5 플러스 16 내 욕심인가?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이 정도는? 등차 수열은 뭘로 인지해라? 직선 1차 함수로 인지하라는 거야. 자, 물론 여러분 공차가 0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1차 함수라고 이야기는 하겠다는 거야. 사실 틀린 말이지. 이해돼요? 1차 이하의 함수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1차 함수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3n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항의 개수가 2개가 나왔어? 아, 난 일반항을 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33항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되죠? 맞습니까? 예. 물론 만약에 1번이 없었어. 근데 얘만 구하래. 그럼 뭐 해도 돼? 외분해도 되는 거야. 외분. 자, 대입하세요. 자, 3번. 너가 181이 돼달래. 몇 항이야? 쟤 60항이네요. 그죠? 쉬워. 쉬워. 다음. 첫째 항이 19구,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느낌이 오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렇잖아. 이거 풀이 보면 딱 보이잖아. 일반항 구해가지고 0보다 작다 때리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으면 해요. 이 문제 지금 부등식이 되겠죠? 부등식은 가능한 뭘로 풀어야 되죠? 가능한 방정식으로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죠?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n-1 플러스 19가 0이다.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공차가 음수 아니니 그러면 처음으로 0이 되는 그 값에서 바로 나보다 큰 자연수가 궁금하다는 거 아니니. 이해되겠어? 무슨 느낌을 갖고 있어? 가우스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야. 뭔 말해? 가우스 플러스 1이죠. 그런 거야. 마이너스. 그럼 이거 몇 나와? 너가 곱해 마이너스 n-1은 3분의 38이요. 플러스 1하면 몇이요? 13.xx요. 답은 제 14항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13항이 마지막 양수고 제 14항부터 음수항이 시작된다 라는 거죠. 알겠지? 방정식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해가 돼야겠죠. 다음 예제 4.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차 수열.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었대. 그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얘가 뭐 n개를 넣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되곤 합니다.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x7을 구하래. 얘들아 일반항 구하랬어? 아니 그런 말 없어. x7을 구하래. 그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3이 뭐야? 마이너스 3이 뭐야? 0에서의 함수값 느낌인 거야. 그럼 여기가 x1, x2 이런 느낌이지. 그럼 30은 뭐야? 11에서의 함수값이 30이요. 이런 얘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됐어? 자, 근데 7에서의 함수값이 몇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너는 어떻게 할래? 내분하거나 1차 함수씩 구해가지고 7 대입하면 되잖아. 정희야 일어나. 내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7 그러면 7대 4죠. 길이가 몇이에요? 이거 위아래로 길이가 몇이냐고. 33이지. 맞지? 얘 곱하기 11분의 얼만큼 가? 7만큼 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1에서 몇이야? 18인 거지. 자, 이번엔 식을 구해볼게. 잘 봐. 공차가 몇이 나올까 얘들아? 공차 얘 몇으로 나눠야 돼? 그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10으로요 이런다고. 10으로요. 아니야 얘들아. 봐봐. 공차가 몇 번 더해지냐면 1번, 2번, 3번, 10번, 11번 더해져야 돼요.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서 1 차이 납니다. 조심합시다. 11. 즉 공차가 몇이야? 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줄 거야? 7번 더해줘야겠지. 그래 x7이죠. 그걸 지금 그냥 외분으로 퉁친 거예요. 내분 퉁친 거예요. 식이 똑같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해하는데 뭐냐면 아니 쌤 그 대수적으로 다 풀리는데 그냥 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난도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모의고사 2등급도 안 나오는 거야. 1등급을 못 올라가는 거야. 100점이 안 나오는 거야. 88점을 못 치는 거야. 여러분의 목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능에서 진짜 적어도 미니멈 2등급은 떠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 사고는 필수야. 필수. 대수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기하적으로 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제 강조하기는 입 아파. 그렇지 않게 내 마음이 공감이 안 되니? 아무리 제발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뭐 동태 눈깔로 쳐다보고 있어요. 난 미쳐버리겠어. 다음. 지름길을 알려줘도 싫다 그러고. 근데 또 점수는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자, 세수. 이 친구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 하면 돼? 차가 일정하면 되지. 얘들아,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차가 일정하면 되지. 그럼 B-A와 뭐가 같으면 돼? C-B가 같으면 되지. 이게 뭐야? 이 B는 A 플러스야. 이게 등차 중앙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등차 중앙식 쓰라는 거야 이거. 굳이 귀찮게 이렇게 쓰지 말고 등차 중앙 써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3은 3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지. 그럼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봐. x값에 합을 원하네. 뭐 해달라? 두근의 합을. 그렇지. 근계관을 써달라는 거죠.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 답은 2분의 3이 나오네요. 그걸 왜 구하고 있노 이거? 풀이 이거 미쳤나 이거? 이제 이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유형입니다, 여러분. 저랑 공부하실 때는 제가 유형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체크를 해두셔야 돼. 뭐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암기가 필요하다는 뜻이야. 이해를 조금 넘어섰다는 거지. 그냥 짜증나게 우리나라 수학 특성상 애들을 평가하고 급을 나누려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등장하게 돼버렸다 라는 거야.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의 합. 이 세수를 미지수를 잡아야겠지. 그럼 A, B, C 잡을래? 쌉별로 뭐가 좋아?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수를 잡는 거야. 자, 다음 그럼 내수를 잡았대.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잡을래, 미지수? 일정하게 양쪽으로 벌리면 좋잖아. 왜? 합이 예쁘거든. 지금 합 뭐야? 3A 예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수 나오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잡으면 좀 예뻐져요. 별로 안 예쁘다고? 이게 최선이야. 방법이 없어. 수 5개예요. 어떻게 해요?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들아 미리 얘기해 줄게. 잘 봐. 아 이거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야. 결국 풀이 보면 이렇게 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세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며. 1, 4, 7이 답이래죠. 근데 그럼 7, 4, 1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럼 A 값이 몇 나온다는 거야 결국엔? 4가 나오고 D 값이 몇이 나온다는 거야? 풀마 3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겠니? 얘들아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할 수 있겠지? 여기서 A 값 나오고 A 몇이야? 4 나오고 A 값 대입해서 곱하면 D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맞아?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D가 어떻게 나온다고? 풀마로 등장한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D의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 식을 썼어. 근데 D에 대한 홀수 차수 항이 나온 거야. 그럼 뭘 뜻해? 이 D라는 친구의 부호가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안 되지 않냐고. 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잖아. D라는 친구가 만약에 3이 되면 마이너스 3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도 등차 수열해야지. 맞아 아니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항상 D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 등장하냐면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해요. 짝수 차수만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얘는. 이해가 되겠니? 되겠어. 오케이. 얘는 항상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한다. 자, 미리 언지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등비수열에도 이런 유형이 나올 거야. 그럼 예를 들면 2, 4, 8이라는 친구가 답으로 나왔어. 그럼 뭐도 답으로 나와야 돼? 8, 4, 2도 답으로 나와야 되지. 얘는 공비가 몇이야? 얘는 공비가 몇이야?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D가 여기서는 D가 가능한 수면 마이너스 D도 가능한 거지. 얘는 R이 가능하면 뭐가 가능한 거야? R분의 1이 가능한 거지. 그치? 이 새끼 무슨 방정식 나와야 되지? 얘는 상반 방정식이 나와야 돼. 맞음? 얘는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해야 되고 얘는 상반 방정식이 등장해야 돼. 까먹었나? 요런 애가 등장해야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개빨리 푸는 법을 우린 배워놨죠. 그치? 그래서 제가 그 풀이를 빠르게 푸는 법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중간고사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 그냥 그렇다고. 어떤 식이 나올지 알고 가는 건 큰 이점이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풀면 돼. 몰라. 6-2 이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이다. 그럼 세근을 어떻게 잡아?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얘기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개싸가지 없지 않냐. 아니 3차 방정식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교육과정에 안 넣어놓고 당연하게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그치? 그냥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 변태라고? 어쩌라고? 여러분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다 배우셨죠? 안 배운 사람 있나요 혹시? 배웠지 소연? 지훈이 배웠죠? 넘어갑니다. 6-3 내수 미지수 아까처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제 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2항이 4 제5항이 13인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제17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걸 어찌 설명하면 좋을지 어디까지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그냥 빠른 풀이를 끝까지 보여는 줄까? 보여는 줄게. 따라오려면 따라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해.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다 할 수 있겠지. 얘들아 2개의 항이 나왔다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나온 거지.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거기다 n에 몇 대입하래?
17 대입하라 이거야. 할 수 있겠지? 자, 빠르게 갈게. 잘 봐. SN은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이죠. 이렇게 써도 되지? A 플러스 L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해서 n을 곱해가지고 2로 나눈다라는 순서를 가지지.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니 사실? 이걸 하나로 볼 순 없나? 볼 수 있지 않니? 등차 중앙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럼 얘 뭐가 되지? A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얘 곱하기 n이라는 거야 얘들아. 결국에 지금 쌤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AN과 SN이 함께 등장하잖아? 그럼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야. 마치 삼각 방정식 하면 삼각함수 통일을 시켜주듯이 얘도 마찬가지야. AN과 여러분 사인과 코사인은 대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고. 맞아? 근데 AN과 SN은 요런 느낌인 거예요. AN이 있으면 이 친구의 합을 SN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그럼 너와 일반항 사이 관계, 즉 SN을 알고 있으면 AN을 구하고요.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SN과 AN 중 근본이 누구냐라고 따지면 누구야? AN이지.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개념이 있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SN과 AN이 함께 나오면 AN으로 통일 좀 해줘. 이거야. AN으로 통일해라. 이런 얘기야. 응? 이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 SN이 나오면 최대한 AN으로 바꿔서 빠르게 못 푸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은 거야. 자, 이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얘는 S17을 구하라고 하죠. 이 뭐와 같죠? 17A 9인 거예요, 그냥. 이걸 이렇게 안 풀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식을 구해서 17을 대입하고 있으면 언제 다 푸냐는 거지. 알겠니? 자, 그럼 간다.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그냥 다 한 거야, 사실. 한다. 5-2분의 13-4. 지금 제가 뭐 구했죠? 기울기. 지금 뭘 구한 거야? 공차를 구한 거야. 그죠? 얘 곱하기 n-2 플러스 4. 일반항이죠. n-1 플러스 첫째 항 쓴 게 아니라 2,4를 쓴 거야, 그냥. 납득돼? 직선 위에 한 점이잖아, 어차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n이 9일 때다 이거지. 곱하기 17 해주세요. 얘가 답인 거지. 따라왔니? 어때? 졸라 쉽지 않아? 여기까지 왔으면 하는 거야, 저는. 여기까지. 이게 돼야 이제 문제에서 어려워지면 이제 이런 거지. 결국엔 미정계수 등장해가지고 미정계수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방정식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럼 그 식이 구조가 보이는 거야. 정확히 그 값이 몇인지 몰라도 대충 구조가 보이는 거지. 이런 식의 학습이 중요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알겠죠? 몇이야? 3분의 9. 3이요? 37. 21 곱하기 더하기 4 하면 25? 25 곱하기 17 어떻게 해? 50 곱하기 17 나누기 2분의 850, 425. 쉬워. 어려워요.
진짜 근데 미안한 말인데 이걸 듣고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대수를 다시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자칫 들으면 상술이라고 들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저랑 공부 안 하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거 아무리 개념에서 배워도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걸 저랑 배우셔야 이렇게 빠르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걸음 양보하자면 겨울방학 때 저랑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있잖아. 학기 중에 내년에 학기 중에 저랑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좀 챙겨보세요. 수요일 파트 할 때는 선생님이 저렇게 푸는구나. 아 그러네 이렇게 풀면 빠르구나.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랑 들으면 더 좋고요. 2번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아 무슨 생각이 들어? 일반항 나왔다. 근데 제 K항이 마이너스 30이다. K 나왔다. 납득? K 나왔다. 이해가? 가니 참 이런 생각도 들어야 돼. 아 일반항인데 문제에서 제 K항이 마이너스 30이래? 아 그럼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것은 자연수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죠. 이 K가 갑자기 2분의 5 안 나올 거잖아. 그지? 그럼 첫째 항부터 제 K항까지 합을 구해라. 문제에서 뭐 구하래? S, K, K, A 2분의 K 플러스 1를 구하래. 그러면 얘로 갈지 얘로 갈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있잖아. SN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게 보이니? SN을 구하려면 얘 마지막에 얘를 구하려고 SN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럴 때는.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되죠. 첫째 항이 3, 공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n-1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까 우리 계산 연습하지 않았나?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3n 플러스 몇 더해야 3이 되지? 6 이렇게 되지. 그럼 제 K양이 마이너스 30 n이 몇이야? 12가 나오네. 우리 구하라는 게 뭐야? K가 12니까 12A 2분의 13을 구하시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면 1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3 플러스 6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9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39 플러스 72 이렇게 되겠네. 숫자 개 같네. 다음 예제 8.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 자, S5가 15고요. S12 80이고 S22 몇이냐고 물었어요.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않았니? 맞니? 맞니? 그럼 첫 번째 방법, SN을 뭐라 잡아? AN제곱 플러스 BN이라 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형태일 거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등장한다 이거야. 이해했어? 자,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죠. 내려버리는 거지. 너는 15구나. 너가 80이구나. 너가 몇이지? 이런 문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어때 쌤이 지금 등차 수열에 합하면 그 공식을 졸라게 많이 쓰는 거야. 이걸 개 많이 쓴다니까 이렇게. A4가 몇이야? 3이고 A 2분의 11이 몇이야? 8이야. A 2분의 21은 몇이 돼? 응? A3 아 감사합니다. 땡큐. 봐봐 2분의 11에서 3 빼봐. 2분의 5야? 이렇게? 그럼 8-3이 8-3 5죠?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더해버리던가. A3에서 몇 D? 몇 D? 2분의 15D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 맞아? 간단한 계산으로 그냥 푸세요. 네. 여기까지는 좀 무리스. 이게 공식이 있거든. 지금 뭐 굳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형입니다, 여러분. 예제구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야. 첫째 항이 14,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의 최대값. 이거 암산 쌉 가능이야. 암산 쌉 가능이야. 자, 일단 첫 번째, 구할 수 있겠니?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있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구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럼 축의값 알 수 있지. 그럼 거기서 가장 가까운 무슨 수? 자연수를 생각하라는 거 아니야. 거기서 최대값 가질 거다 이거지. 납득돼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잘 들어봐. 얘들아, SN은 아까 써보니까 2분의 D N제곱 플러스 A-2분의 D N이었어. 맞아? 안나 보지? 네 해 그냥. 네 하세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럼 얘 축이 몇이에요? X는 N은 이렇게 쓸게. N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A D분의 A-2분의 D 이렇게 되잖아. 어려운 거 물어봤냐?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다음 자 일반항 가져와 보세요. 자, 근데 너가 0이 되는 n값은 뭐가 나오죠? (0이) 되는 n값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 나와요, 여러분. 이 관계 보여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보이십니까? 이걸 외우면 개빨라요. 봐봐. 이거 일반항 마이너스 4n 플러스 뭐야? 18이지. 너 언제 0이 돼? n이 2분의 9일 때지. 그럼 이 새끼 축은 4야. 여기서 2분의 1 빼면 돼. 2분의 1 빼면 축이 바로 나온다고. 그냥 그렇잖아. 이걸 안 외울 거야? 물론 대수니까 지금 외울 필요는 없지. n이 2분의 9일 때 이 일반항이 0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s 4가 몇이냐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해버려? 4a 2분의 5로 구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해돼? 여러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제가 가르쳐주는 이 빠른 방법으로 계산을 지금 못해도 괜찮아. 클리닉 시간에 뭘 하면 되냐?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돼. 계산을 하시면 된다고. 응?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릴 거야. 빠르게 풀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을 마지막에 쭉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그럼 거기서는 번쩍해서 한 번쯤은 써봤으면 좋겠는 거야. 이 방법을. 결국 한 번만 써봐도 돼. 그럼 성공이야. 그러면 2분의 5 대입해서 4번. 이거 진짜? 개 쉽지 않냐는 거잖아. 너무 쉽잖아. 이거 기본으로 풀려고 해봐, 얘들아. 어떻게 풀겠어? 일반항 구하겠지? 왜? 등차수열의 합 공식도 안 외웠거든. 이거 알면 등차수열의 합 공식 빨리 갈 수 있잖아, 원래. 안 외웠으니까 그냥 가야지 뭐. 그 다음 그 친구 일반형으로 정리해야겠지? 쭉 전개할 거 아니야. 그 다음 표준형을 해가지고 축 어딘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가까운 자연수가 뭐지? 아, 4네. 4 대입해서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면 끝난다니까, 이건. 훨씬 빠르다. SN의 식을 최대한 안 구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제 10. 지금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100여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 얘들아,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래. 6n 마이너스 4. 납득하니? 이런 식으로 1차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야. 2, 8 이런 애들이잖아. 그럼 총 합이래. 뭐 해달래? S 몇이야? 2부터 얘가 몇? 100이 되는 n값을 조사하라는 거야, 그냥. 근데 막 대입하면서 100보다 낮아야 되는데 하지 말고 정확히 그냥 100이 언제 되는지 구하라고. n이 몇일 때? 6분의 104일 때는 대충 몇이지? 17.xx 맞니? 그치? 그러니까 s 17을 구하세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 뭐와 같다? 17a 9와 같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또. a9를 구해서 곱하기 17에서 끝내라 라는 거야. 다음 2번이야. 4의 배수 그럼 4 n 이렇게 되지. 맞아? 근데 50보다 크다며. 그럼 50보다 큰 첫 번째 4의 배수가 뭐야? 50 2죠? 그럼 얘 플러스 몇 해버려? 48 해버리는 거야. 되니? 되니? 그럼 얘가 언제 뭐가 되냐? 100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n은 4분의 52죠. 몇이에요? 13이네요. 그러니까 S 13이 궁금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뭘로 바꿔? 13 A 7. 그렇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다 7 대입해서 13만 곱해주면 답이 되더라 라는 거죠. 뭐라고? 아, 100보다 작다야? 땡큐. S 12죠. 12A 2분의 13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 굿. 그럼 예제 11. 자, 일반항 구하러 간다. 기억나?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면 일반항은 뭐가 나와? A 곱하기 2n-1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고? 첫째 항은 얘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거야. 대충 가볼게. 2n-1 마이너스 3. AN은 2n-4가 되죠. 첫째 항 규칙 공유하겠죠? 왜요? 상수항이 0이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S 제로가 0이니까요. 2번. 그럼 AN 어떻게 써? 중괄호 펼쳐 이렇게. 그 다음 3 곱하기 2n-1 플러스 1이다. n이 몇 이상? 2 이상일 때 1 대입해봐. 6인가? 여기다 1 대입해봐. 4지? 4 플러스 2는 6. 오케이. 계산 확실함. 이렇게 가는 거지.